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좀 요점만 되도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더 이런 테슬라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구독자님들 대비해서, 많은 구독자님들 한국에 계시니까요, 특히 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론 머스크도 근데 이제 데스 트레트, 생명의 위협, 당연하죠. 뭐 정부 페더럴 잡들을 다 이렇게 컷하고 막 자르는데, 아니 그런 위협을 받겠죠. 심지어는 테슬라에 대한 테러, 그래서 이제 FBI 수사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요, 뭐 시위 보는 거는 뭐 인트로나 이런 영상에도 썼지만 제가 뭐 일론 머스크만큼 근데 느낀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제 차가 테러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제 차에다가 소변을, 홈리스 같으신 분인데 그게 오줌을 싸신 분도 계시고요. 그게 센트리 무대에 찍힌다든지, 물론 사이버 트럭이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필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그런 일을 좀 겪다 보면요, 내가 이거 사이버 트럭을 좋긴 좋은데 이거 차를 바꿔야 되나? 나 주니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느끼는 게, 그런 게 이제 제가 직접 느끼니까, 그래서 좀 세게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오늘 주식이 좀 많이 내렸는데,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관세를 세게,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관세를 25%나,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에 1.4 빌리언 달러 어카운팅 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걸 다시 철회했죠. 이래고 참 언론기관들은 보상을 하는지 손해배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쟤네는 파이낸스도 못한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부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걸 기준으로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도 계산을 했을 텐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놓는다는 건 어느 정도 어디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들의 리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참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구식도 너무 많고, 요즘 주류 언론들이 정부에 너무 반하는, 뭐 이해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도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 주변에서도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은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관세, 자동차에 대해 이제 다 때리는 건, 물론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한테 그나마 좋은 소식은 Most American Made Car가 테슬라입니다. 모델 Y3가 탑입니다. 탑. 미국 내에서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부품과 조립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향을 가장 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한 87.5%니까 그러면은 뭐 15%? 근데 많게는 지금 25%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모델들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좀 낮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모델 S도 4위에 들어오고,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모스트 아메리칸 메이드 보면 혼다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도 지난번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죠. 이런 기업들을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일본이나 유럽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랭킹도 갖고 왔고요. 아이러니하게 현대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2위 자리인데 그마저도 좀 위태위태하죠. 아이오닉 5가 한국에서도 오는데 미국에서도 만듭니다. 근데 아이오닉 6는 제가 알기로 전량 한국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빨리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 그나마 지금 리스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힐 확률이 있을 뿐더러 거기다 관세까지, 그리고 텍스까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은 더 힘들다. 근데 소비자들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끼는 거죠. 가격이 더 오를, 이게 그대로 때려졌다가는. 테슬라도 일부 많진 않지만 품목을 수입하니까 인플레이션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관세 전쟁 해봐야 미국인들이 많이 손해다. 한국의 대형 유튜버 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경제 전문가 분들까지 끌어다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동의를 못 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의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 게, 그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 정부도 그렇고 그 전전 정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안 갖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관세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냐? 그저 그냥 미국인들이 다 그럼 어차피 수요업자가 내는 거니까 다 맞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본 이유는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 전 트럼프였고, 트럼프 전에는 오바마였는데 그때부터 트레이드 텐션이 올라가면서 관세를 서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전면적으로 때리진 않았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회 수출이 늘었습니까? 그 왜 우회 수출을 했을까요? 중국의 인건비가 올랐고 뭐 그런, 중국도 나름 살만하니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관세의 영향이 미국인들만의 부담으로 온전히 간다는 식으로 미국 바깥, 심지어 미국 주류 언론들과 밖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분명히 지금까지 전 정부들이 때린 관세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공장을 해외로, 특히 미국의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심지어 아세안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무려 13.3%의 수출 물량이 늘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다 왜 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가 영향을 미쳤던 거죠. 단지 미국은 중국이 싫어서 중국에다 때렸는데, 아니 중국이 생각보다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효과를 누그러뜨린 거죠. 환율도 자국 화폐도 낮추고 우회 수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전 세계는 미국의 소비로 결국 돌아가면서 그것을, 미국이 중국을 타겟팅으로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우방이랍시고 그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근데 우방도 좋았죠. 중국도 어느 정도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우방에 투자를 하면서 같이 이익을 배분하면서 모두 좋았는데, 결국 미국만 일자리가 날아가고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그 다른 나라들이 이게 현재 미국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이것만으로 막 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관세를 때렸을 때 정말 다양한 효과들, 이제는 어떤 경제학적으로 이게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도 받았지만 지금 우회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관세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고, 그런 걸로 자꾸 피해가니까 이번 트럼프 때는 더 세게 나오는 거죠. 아예 그냥 전면 관세로. 그리고 우방이고 뭐고, 안 그러면은 또 우회해서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번 이런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10년 이상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도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표의 위력이 가해지면 더더욱이 이런 강성 지지자 및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한 10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한간에서는 트럼프 때만 넘기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는 제가 볼 때 10년을 견디실 다음 정권까지 그리고 그분이 또 연임까지 하게 되면 10년이 뭡니까? 뭐 짧게는 10년이 안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 돌아와서 이런 정치적인 거를 미국 정치적인 걸 생각해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많이 제가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도대체 일론 머스크한테 뭐가 득이 되는지, 자기를 지지해주는 게 뭐가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전기차 맨데이트 없앴죠. 그러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심지어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이제 의무적으로 전기차로만 하려는, 이제 노르웨이는 벌써 했죠. 그렇게 하는 캘리포니아가 했는데, 그걸 심지어는 EPA가 어느 정도 승인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의무 조항이나 이런 게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어덥션 레이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모두 전기차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침투율이 좀 떨어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략이 법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다음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끊는다든지 브레이크를 거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은 그 꼴 못 본다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CEO인 이분이 참 주류 언론들이 비판적이고 그래도 뭔가 계산상으로 할 거라는 하는데 주류 언론들도 요즘 벙쪄 있죠. 저기 왜 저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정말 국민적 영웅인가. 근데 뭐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금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이제 판단이 되겠지만 제 스케일로는 진짜 이분은 일반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살아야 자기도 사는, 테슬라도 산다라는 입장은 뭐 큰 컨센서스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요. 이렇게까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20만 대를 팔고 미국 전역에서 60만 대 좀 넘게 파는데 그 3분의 1을 캘리포니아에서 팔면서 정치적 여기 민주당 텃밭인데 그런 선택이라든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어떤 정치인도 도지 수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살짝 넣었는데 요즘 국민연금 개혁안 이게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야 그 모델이 우리가 워낙 고속성장하고 인구 구조가 맞았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모델이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혁안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안이 정말 젊은 층을 정말 그렇게까지 빼먹는 참. 이게 민주주의의 참 어느 정도의 단점, 인구 구조가 너무 괴랄해서 정치인들은 표장사를 하고 결국 인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젊은 층이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챗GPT랑 얘기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한국은 유례 없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상황에서도 합의한 나라가 있냐?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죠. 스웨덴은 인구 구조가 한국 같지 않았잖아. 한국 정도는 아니었고 물론 고령화는 되고 있었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많이 됐지만 이민자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한국만의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참 그런 민주주의의 어찌 보면 약간의 그런 불안정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그 세대의 이익을 더 대변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도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거나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약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있어서는 기존 주류 언론이라든지 대형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에 저는 1도 동의할 수 없고, 물론 법적으로야 수입업자가 내는 거지만 그 효과는 다르다. 미국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그간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를 얘기하더라도 이미 우회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 전부 제가 봤을 때 관세도 그렇게 하게 된 동기, 한 큰 동기로,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각 나라마다 잘 생산하는 게 있고 기술적인 고도화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왜냐면 다른 뉴스 보면은 베트남으로 가고 이런 게 인건비 때문에 나갔다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관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다들 중국에 간접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에 왕창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복감? 좀 주류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미국의 이익을 너무 대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가 차를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모델 X도 가졌는데 그때 5인승을 샀었잖아요. 그때 역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람을 많이 태울 필요도 있어서 7인승이 필요할 때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니퍼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니퍼가 사이버 트럭이 제 눈을 배려놔서 그렇지 주니퍼가 제가 많이 안 팔린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잘 팔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그랬지, 주행해보기 전에 그냥 타본 것만으로는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SUV 전성시대고 이만한 차가 없고 저 베스트셀링 될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재고 다시 한번, 이거는 구형 모델 Y인데 아예 없습니다. 진짜 취소된 것도 없고요. 신형은 미국에서 이걸 풀어주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 인상도 된 게 아예 와이드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런치 에디션만 팔고 있고요. 이 와이드 옵션이 1000불에서 2000인데 실내를 그렇게 꾸미는 거, 그걸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사실상 가격 인상이고, 여기서는 꽤 보입니다. 지금 주니퍼가 거의 사이버 트럭보다도 더 많이 보이는데, 아직도 저렴한 모델을 중국이라든지 딴 나라에는 풀어줬으면서 미국에서는 풀어주지 않는 거 봐서는 생산량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조만간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7인승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는 후륜 롱레인지, 후륜 구동이지만 배터리 사이즈가 그대로 커서 주행거리가 제일 긴 모델도 팔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풀어주고 있지 않다. 모델 3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에 제가 더 관심이 많은데, 산다면 아마 그런 걸로 교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게 눈에 덜 띄니까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인기가 진짜 상당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역시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텍사스에서도 정말 큰 전기차 공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 지지자분들도 너무 기름차만 타시지 마시고 이제 전기차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직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요번 분기에는 그래도 말에는 엔드 오브 쿼럴 푸시가 있어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미국 내에서는 주니퍼를 여전히 런치 에디션, 물론 말은 옛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옵션을 다 때려 넣으면 그거보다 싸게 판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모델 Y 인벤토리 보면 엄청 할인해서 텍스 크레딧까지 때려서 엄청 싸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시가로 팔기 때문에 그게 싼지 안 싼지는 저는 근데 나쁜 딜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싼지는, 일단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과연 트럼프 정부가 텍스 크레딧을 없앨 수 있는지 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공화당 내에서 기류가 그거 받아가지고 좋은 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살려줬으면 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없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그러게 원래 올 초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런치 에디션도 이 텍스 크레딧도 가능합니다. 7,500불에. 그렇다면은 없어지기 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영영 없어지기 전에 한 대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